자, 오늘은 사람들이 빛날 때 미움받는 이유에 대한 컨텐츠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타로 카드랑 오라클 카드 뽑아서 나중에 또 리딩 해드릴 텐데, 일단 카드 먼저 뽑아서 이거 정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칼 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양자 얽힘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이 타로의 그 기본 원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타워를 때려 맞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 내가 지금 타워를 때려 맞아서 했는데 타워 카드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다 도로다리. 제가 요즘에 거의 매일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바를 지금 저와 함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6 두 번 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이 나왔고, 여러분들 지금 타워 때려 맞아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셨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justice, 여러분에게 그 저지먼트, 어떤 그 결과, 어웨이크닝 혹은 뭐 리유니언, 리버트, 어센션 같은 거를 가져왔다고 보이고, 이 순간이 왔어야 되는 순간이며 이것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인을 의미하는 숫자 6이 2개 나왔고, 선택과 관련한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펜타클이나 스월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대로 받을 수 있다거나, 내가 세상에 내어놓는 사람만큼 좋은 에너지만큼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게 왜요? 나에게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났고, 여러분이 깨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풍요가 시작되고, 돈이 들어오고, 파이낸셜 게인, 또 돈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매니페스테이션, 현실화시키고, 기회가 들어오고, 보상을 받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봐. 그죠? 고민 같은 거.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그렇게 한 거야. 나한테. 가만히 있는 나한테 갑자기 광 빼세요 뭐 이랬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내가 뭐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유학생인데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를 밖에서 때려 맞았는데 이게 나한테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아,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보이고, 왜냐면 그렇게 되자마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센딩을 하고 어웨이크닝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새로운 그 기회들이나 삶이 열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만날 수 있게 되며, 이제까지 뭐 여러분이 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나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나 내가 주는 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 사랑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자유롭게 벗어나서 그 사람을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한 게 있다면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투자를 한 채로 돌아올 것이며, 좋은 일들이 내게 온다고 말하죠. Moving on,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고, 탑 컨버세이션, 내가 어려운 대화를 해냈기 때문에 진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타워를 때려 맞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저지먼트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거고, 늘 그렇듯이 뭔가 자다 일어나서 이게 웬일이야 약간 이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데미지가 이 카텔스 뭐 그거를 미안합니다. forced change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극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하지 않았을 사람들일 수도 있어. 맞아.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다고 보여. 안정지향주의만 그럴 수 있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지 않았으면 난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거든요. forced change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reveal. 여러분 새롭게 짓게 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게 되고, liberation. 자유를 찾아요. 드디어. 그리고 이것 자체가 보이지 않았던 이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 불가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랑 하늘은 정말 신기하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났고, 혹은 뭐 유니언, 재회를 했다거나, 내가 그 뭐라 해야지, 그 쇼킹, 뭔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새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여러분께 이런 거를, 좋은 거를 다 가져온다고 나와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하기 때문에, 혹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강제로 만들고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이는데, 칼융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빛날 때 미움을 받는다. 왜냐면
누군가의 빛을 향한 여정 자체를 우리는 집단 무의식과의 충돌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The brighter the light, the darker the shadow. 그래요. 빛과 그림자의 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제로 보시겠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볼까? 어두울수록 빛이 잘 보이고요. 빛이 있을수록 그림자는 더 진하게 생기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밝음이나 여러분들의 진실성, 자기 실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가는 거, 혹은 내가 진정한 나로서 태어나는 이런 그 어떤 여정 자체가, 여러분이 어센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억눌린 그림자, 그러니까 시기, 자격지심, 불편한 진실, 뭐라 그러냐 그거? 투사, 판단, 비교, 시기, 조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어센션을 해서 이미 타임라인을 살고 미래의 여러분들이 과거를 바라봤을 때 나의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른 차원을 살면 여러분의 빛에 자신의 어떤 모질함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울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또 개성화 과정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되어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대요. 이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무조건 이질감, 거부감, 오해 같은 것을 받는다 그래요. 왜냐? 집단이라는 것이 다른 것들을 배척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랑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랑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기도 전에 뭐예요? 저치합니다. 판단부터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판단부터 합니다. 알려고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안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남들과 다르고 남들과 더 큰 무언가를 해놔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빛날수록 미움을 받는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꼭 뭐 잘 되려고 그러면 알죠? 그렇다고 보여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좋은 의도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나에게 또 득이 돼서 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어센션을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깨어남을 맞이한 사람이라면 악플러가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그게 여러분들의 매니페스테이션에 도움이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로월 셀프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계속 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센션을 해서 하이어 그 타임라인을 살고, 하이어 프리퀀시에서 미래의 타임라인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이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내 그 내적인 갈등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영적으로나 뭐 에너지적으로나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존재를 계속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위한 매니페스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과학적 근거를 찾아올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그 스피치 월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진짜 맞다고 생각했거든.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다고 보이고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투사라고 하는데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그 분노, 시기, 혐오, 질투, 판단,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은 자기 내면에 억압된 그림자를 여러분께 투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밝음 자체가, 여러분의 성공 자체가, 여러분이 묵묵히 열심히 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그들의 불완전함을 거울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쟤는 왜 돼? 쟤는 왜 행복해?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넌 나 없이 잘 사는 거냐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자신과 다르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 자신이 뒤처진다라고 인식을 하는 이게 뭐예요? 바로 로우월 셀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기뻐해 주겠죠.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만 로월 프리퀀시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지? 하여튼 그게 어쨌든 여러분이 빛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사람들 진짜 왜 그러냐. 어쨌든 이것 자체를 빛나는 자의 숙명이라고 얘기한대요. Archetype of the hero or the sage 돼 있어서 융은 빛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받는다라는 상징 구조를 자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빛을 지닌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light worker, 힐러, 리더, 세이지, 얼스 엔젤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미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인 실패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집단 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상징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로얼 그 프리퀀시가 있어요. 과거 타임라인을 사는 어떤 그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 조작, 투사, 판단, 비교, 무의식적 반응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이 타임라인에 계속 있으면 우리 사회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역할을 맡아야 돼. 빛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요.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의 빛나는 그 어떤 빛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드러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그죠? 준비된 사람들은 알아서 따라올 것이고 집단 의식 상승이 일어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의식 상승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출발선상까지 올 때까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단 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여정에 여러분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상징이 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는 우리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죄책감도 느끼고 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질감도 느끼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 오해도 많이 받고 이래서 저를, 그러니까 드러낸다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를 더 작게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관종이 되는 게 저는 되게 싫었고, 욕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막 말라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저는 이 나를 찾는 여정을 타로를 하면서 근래 제가 어떤 영향이 있기도 했었고, 한 2년, 1, 2년 동안 저를 드러내는 거, 제가 더 저다운 제가 되는 거를 저는 어센션을 하고 하면서 두려워지지 않아졌어요. 그게 잘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저는 생겼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인지가 바뀌고 행동을 바뀌게 하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이 집단의 행동도 차원이 높아졌다는 걸 여러분은 지금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예전 같으면 싸우고 난리를 쳤어.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고 난리를 쳤을 건데, 내가 인지가 바뀌어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게 주변이 그렇게 화합을 하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집단 진화를 시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죠? 빛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은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동반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집단은 룰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고등학교 가서 스카이 간 다음에 삼성 들어가서 너 몇 살에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집단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싫은데? 싫어. 싫은데? 이건 나는 이건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진실함 자체가 타인의 억눌린 자아를 자극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면을 벗고 셀프, 나라고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런 거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불편하니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면의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의 그림자도 함께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나의 그림자도 드러나게 돼요. 왜? 내가 진화하고 어센션을 하려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센션을 했다는 것은 그거를 이미 다 겪었다는 거를 의미하고 잘하고 있다는 거를 의미해요. 특히나 페데리코 파진 할아버지, 제가 요새 너무 좋아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Consciousness is primary. 그래요. 뭐예요? 내 내면의 인지, 의식의 현실의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현실의 기본이 된다는 거고,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가 어디 올려놨지? 나 하도 많이 올려놓으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네. 제가 찾아서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콘텐츠 만든 걸 보면 나의 의식이 바뀌니까 내가 주변을 다르게 보게 돼요.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내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주변이 저절로 따라와요. 이게 집단 의식 상승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내 내면이 바뀌면 현실이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융이 얘기하는 것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제 이 와일드 페이스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컨셉인데, 에너지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제틱 레조넌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빠진 할아버지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람들 간에는 주파수적인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하이어 프리퀀시로 머물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 빛이 되어서 어떤 나의 높은 주파수를 나눌 때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죠? 그렇지만 안 된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자기들이 더 많이 겪어보고 그때 준비가 되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사람들 가서 멱살채 잡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밝게 빛나고 나로서 나를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영감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하고 싶은 얘기 했었는데 잠깐 멈칫했더니 까먹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참 머리 나빠요. Your frequency shapes your reality. 그래요. 이건 많이 한 얘기인데 나의 에너지가 현실과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이어 프리퀀시에 있으면 하이어 프리퀀시에 있는 사람하고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식 상승이 일어나면 과거랑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love is the binding energy.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는 connection, 모든 것의 연결, 그리고 사랑으로서 일어난다. 사랑으로서 변화한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없던 용기가 생겨나고 내가 평소에는 절대 양보 못할 것 같은 일들도 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빛난다는 것 자체가 외모나 뭐 조건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동, 그러니까 프리퀀시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뭐 조건이 삐까뻔쩍하지 않아도 계속 마음이 가거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외모가 막 인형처럼 예쁘지 않아도 뭔가 같이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좀 더 나에게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래의 타임라인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제가 이 행동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표로 낮은 주파수를 상징하는 행동이 있고요. 그 높은 주파수를 상징하는 행동이 있어요. 높은 주파수를 사는 사람들은 진정성, 자각, 책임감, 침묵 속의 명료함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낮은 주파수를 가지는 사람들은 시기, 조작, 투사, 판단, 비교, 가십, 무의식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가스라이팅, 뭐 그거 뭐냐 그거 나르시시스트 같은 행동,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또 하나 조심한 거는 빛나는 사람들과 미움받는다는 이 컨셉 자체를 이제 로월 프리퀀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를 자의식 과잉이나 자기 연민 같은 걸로 해석을 해서 모두는 항상 나를 질투해, 모두가 내가 질투해서 그래, 쟤도 나를 질투해서 그래 라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이건 이제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빛은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실제로 프리퀀시가 높아져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다르다. 진짜 빛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조용히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안으로부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진짜 나를 살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결국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내가 진짜 참 기가 차서 제가 이거 리서치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내가 진짜 내가 되면 나를 찾던 사람들이 온다라는 코엇을 제가 자주 하는데 그거를 제가 챗GPT하고 얘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리서치를 하는데 거기 걔가 결국 진짜 나를 살수록 진짜 나와 연결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여기가 써놓고 킴 박사 이론 정식 채택됨 하고 가로 열고 크크크 그게 나왔어. 진짜 너무 웃겨. 웬일이야 진짜. 어쨌든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타워를 만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 많이 했고 내가 어센션을 겪는다는 거는 결코 좋은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센션의 그 행복이라는 거는 어센션이 끝나고 나서 오는 거고요. 이 어센션을 하는 동안은 괴롭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에 대해서 내가 계속 봐야 되는데 내가 고칠 점이 계속 보이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끊임없이 늘어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또 신나는 또 할머니를 또 하나 찾았는데 그 뇌과학하는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있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훨씬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선택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 다른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타로에서 맨날 하는 얘기죠. 그죠?
대신에 이 선택권이라는 거는 뭐가 함께 오냐? responsibility, 책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센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의 타임라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자신이 인지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라고 실제로 내가 로월 셀프일 때도 저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 이거 하면 안 돼. 처럼 제 스스로에 대한 리밋을 진짜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로월 셀프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어떤 준비가 됐을 때 어센션이 일어나고, 실제로 어센션이 일어나서 미래를 살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도 당연히 내가 당당하게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를 비울 수 있게 돼요.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놓아주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그 무게를 덜어냈기 때문에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가볍게, 더 멀리 날 수 있게 돼요. Rise above 한다 그러죠. 더 높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책임, 그러니까 나의 평화를 지킬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모습으로 빛나서 주변 상황을, 주변 사람들을 더 높은 주파수로 데리고 가야 할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공감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거 맞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나의 나다움으로, 그죠? 내가 나에게 더 솔직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쓰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뭐 지구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죠? 나의 인생을 내가 꾸준히 살고 나의 모습으로 앞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얼마나 큰 영감이 되고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인지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타임라인으로 나가서 과거에 불안했던 나를 버리고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기 바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셨죠? 코스믹 듀얼리티라고 해서 뭐든지 장단점이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센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후련하고 행복하지만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담담하게 겪어내고 잘 해내시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동이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보내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 안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책임을 졌다면 거기에 대한 행복도 무조건 따라올 것이고 후련함도 따라올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좋게만 되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나같지 않고요. 내가 선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현관에 발매트 취급받을 필요 없어요. 특히나 선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컨텐츠 알려드리겠지만 더 단단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고 더 큰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선함,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가치를 처음부터 알아보고 그거와 같은 주파수에서 링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겪으셨을 거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선함을 나누되 코스믹 듀얼리티가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언제든지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면 남들에게 나쁜 사람이 될 각오를 하고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 나를 보호해야 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라운드를 지키셔야 되고 나의 평화를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선물 받은 그 재능과 빛을 지켜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테고 더 많은 세상을 밝게 빛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빛이 되는 분들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도 잘해봐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너무 애썼어.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잤으면 좋겠어요. 푹 주무시고 우리 또 곧 만나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 안녕. 굿나잇. 사랑해.